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올해 겨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여러분들을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혹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꽃다발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곧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겨울, 올 겨울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 이제 봄이 되면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아주 달달한 그런 연애를 아주 깊게 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들 겨울에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연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이벤트가 생기는데, 그런 이벤트의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어떤 기회, 여러분들 연하의 사람과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과 기존에 있었던 누군가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될 수 있다입니다. 뭔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하고 엮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동안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는 연애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적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게 되는, 관계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뭔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잠재력의 그림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현재 연애적인 상황. 페이지 오브 원즈, 나인 오브 원즈.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 염두에 두는 인물이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해야 되는 우선순위 문제가 좀 있고, 관계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 약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누군가 연애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열정과 약간 명확한 방향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열정과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혹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 있어서 이 관계가 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일 수도 있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상황, 다른 일이 바빠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연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있네요. 있어. 사실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 이 블루카드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호감으로 바라보는 가벼운 마음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 중에서 여러분들 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패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진전이 될 수 있는 관계 회복이라든가 과거의 그 사람과 다시 리마인드 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이 관계에 접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 안에서 올 겨울에는 누군가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흐름이 생길 것 같은데, 연애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상 심리를 버려라.
여러분들 연애적으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상대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타인의 도움만 계속 원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거든요. 때로는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찰떡같은 인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있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100% 믿는 것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른 유두리 있는 어떤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갖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00% 믿지 말고 보상 심리를 바라지 말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만의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약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친 감정의 지나침, 그리고 이 중독적으로 무언가 계속 약간 탐욕적인 어떤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너무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어필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겐 긍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 겨울에 올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련과 최고의 행복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좀 시련으로 다가오실지 뭐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퀸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 감정 안에서 누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이 도파민 있잖아요. 도파민은 굉장히 약간 자극적인 호르몬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찌릿찌릿하고 저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뭐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망, 이런 것들이 바로 도파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 자극을 받고 뭐 강한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도파민의 어떤 느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자극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해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이 호르몬은 아침에 햇살을 많이 따뜻하게 아침에 일찍 받는 어떤 햇살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이게 저녁 8시간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밤에 잠을 되게 잘 잘 수 있게 하는 호르몬으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이 우울증 약 있잖아요. 우울증 약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의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의 호르몬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내가 거기에 따른 어떤 자극점을 바라고 보상 심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는 행위 자체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해주고 이게 뭔가 이 사람에게 뭐가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운해하는 감정들이 좀 커질 수 있다고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고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 여태까지 헌신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현의 감정, 나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노력을 하셨을 때 내가 노력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행복감은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가짐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행복도 될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만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만 보고 나만 걱정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구나. 나에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애정전선이 완전히 여러분들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대요.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누구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애적인 이벤트. 이거 짝사랑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짝사랑일 수 있어. 누군가는 계속 뭔가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된대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다른 이성이 있었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서. 근데 이거 구패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구패가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감정을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것도 짝사랑 카드고 이것도 짝사랑 카드거든요. 서로 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이 관계 서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서로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이 관계가 스타트가 되는, 사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기쟁이니까 그 중에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구패라고 확실히 보여지는데, 자, 이 사람의 이미지, 얼굴의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얼굴의 이미지.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고요. 얼굴에 살이 별로 없어. 말랐어. 그리고 오히려 약간 동그란 이미지보다 길쭉한 이미지, 마른 이미지, 콧대가 굉장히 높고 눈매가 쌍꺼풀이 없고 길쭉한 그런 이미지,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는 있으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른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적인 이미지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스티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키는 아주 크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체형 자체가 마른 듯한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마르고 날씬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몸매 균형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몸매 균형이 나쁘지는 않으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마르고 차갑고 샤프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을 한번 볼게요. 성격은요, 의외로 깐깐해요. 자기 속내 잘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고, 어떤 상황 판단력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확실한 문제에 있어서는 약속은 이행하는 그런 성격, 앞뒤가 확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깐깐한 사람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앞뒤가 똑같으나 이 사람을 알기까지는 좀 이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평소의 가치관은? 이 사람은요, 약간 금전적인 어떤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되면 내가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포용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배려심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은근히 모성애라든가 부성애, 배려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은근히 어떤 상황 판단력이 좋은 만큼 처음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나친 것들은 경계하는 게 좀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면도 좀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경제력은? 경제력이 좋아.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치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돈도 따박따박 잘 모으고 심지어는 이게 재테크 이런 거에도 능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의 성격도 좀 꼼꼼한 만큼 자기의 앞가림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능력 있다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올겨울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볼 거예요. 마치 이렇게 기싸움 하듯이 여러분들을 약간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본다가 간을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본다거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툭툭 건드려 보는 행동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타이밍을 봐야지 내가 쉽게 다가가진 못해. 왜냐면 내가 그냥 다가갔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차였을 때 이 사람은 자존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 갑작스러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생뚱맞게 갑자기 안 하던 연락을 갑자기 한다거나, 갑자기 술을 마시러 나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 뭐해요? 라고 하면서 서프라이즈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준비가 됐을 때 얘에게 다가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인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어떤 인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볼게요. 조이 카드, 일단은 서로 간에 연인의 인연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워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정 기복을 좀 보여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밀당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이 워터는요, 굉장히 약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물이잖아요. 서로 간에 심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깊은 감정,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거리상으로 약간 장거리이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을 갔다거나 해외를 자주 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혹은 멀리 갔다 오는, 군대에 갔다가 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기존에 약간 이 사람이 군대에 가 있을 때 만났는데, 알게 됐는데 제대하고 나서 관계가 진전이 된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 물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리감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굉장히 깊은 감정으로 서로에 대해서 약간 조이잖아요. 서로 간에 약간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친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컴프로미스, 서로 간에 약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들을 잘 보합해 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인데, 분명히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완화시키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이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주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서로에게 약간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달달한 연애의 흐름을, 그래서 올 겨울은 달달한 연애의 시작, 그리고 내년 봄에는 아주 약간 따뜻한 룰루랄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연인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올 겨울, 봄이 오기 전 겨울,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 어떤 연애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지, 그런 연애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년은 걱정이 없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연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짝사랑, 확신을 주지 않는, 누군가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어떠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카드라는 카드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카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진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홀딩이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그림 자체가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연애 상황. 에이스 오브 컵스,
아, 누군가가 있네. 여러분들, 이거는 그거야.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와 재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거나 재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그래서 시작의 흐름이 좀 느껴지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과거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서로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승부욕이 강하게 느껴지는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참 사랑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 사람 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고 이성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외에 있어. 이 사람 외에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외의 사람과 여러분들이 혹시 또 고백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지 겨울에 네, 이 사람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백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번호를 다시금 집중해서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딩은 확실하게 현재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은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또 다른 고백을 또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서 올 겨울은 삼각관계 2명의 이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대시를 받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삼각관계가 좀 우려가 좀 있잖아요.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말고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헤리티지 카드 나오는 거예요. 해골 카드가 나오고 메시지 카드잖아요. 해골은 조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메시지는 조상의 메시지예요. 이걸로 봐서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곧 엮이게 될 누군가와는 조상신들이, 조상님들이 연결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운명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 중에 1명,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누군가는 조상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대요. 누군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된다. 운명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기를 기다린다거나 약간 이러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느낌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연애에 임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올 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시련과 행복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시련, 가장 힘들 수 있는 것. 킹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 이것도 2명이잖아. 인물 카드가 2명이 나와요. 1명은 여러분들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항상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신뢰감이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헷갈리는 사람. 한 사람은 확연하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해주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아. 둘 다 약간 어느 정도 능력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뢰감도 있는데 연상이냐 또래 혹은 조금 어리냐 약간 이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그 최고의 시련은 바로 이 삼각관계에 엮이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약간 헷갈리게 되는 것. 이게 많아도 고민이라는 거지. 딱 1명에게 집중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시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약간 짜릿함을 느끼네.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더 문카드가 있는 건 삼각관계에 휘말리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내심? 요것도 삼각관계, 요것도 삼각관계, 여기서도 삼각관계, 여기서 삼각관계.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인기가 엄청 많아지는 그런 겨울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 다른 카드들도 뽑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갈성 있게 카드들이 나오는 거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기운을 너무나도 내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운들이.
뭔가 근데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누군가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좋은데 누군가 나에게 고백을 해오는 사람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흔들림을 강하게 느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각관계라는 것들, 뭔가 이렇게 다른 세 사람이 엮이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지만 이게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시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민, 완전히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결정은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누군가의 조언, 윗사람의 조언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 더 공감해주고 나의 입장을 확실히 알아주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삼각관계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신대요. 근데 그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감 혹은 약간 속궁합일 수 있습니다. 약간 요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각관계 한참 진행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힘든 시련이 시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벤트는 일단 삼각관계, 이게 가장 큰 이벤트야. 겨울에 뭐 이거보다 더 큰 이벤트가 있을까요? 자, 흔하지 않은 이벤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승하는 연애의 기운을 그냥 볼게요. 현재 이벤트는 하이프레스트 카드, 이거 짝사랑의 카드 될 수 있는데, 체리엇 카드. 여러분들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연애의 기운이 지금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무언가 연애의 기운이 엄청 상승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누군가는 끊어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휘말렸을 때 여러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시련,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도 큰 행복. 근데 여기서도 기운을 볼 때도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굉장히 약간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끊어내진 이별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각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끊어내고 누군가에게 매진하는 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연애운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게 되실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의 이미지, 키노 매터리얼, 이걸로 봐서는 좀 우아해 보이는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얼굴 자체가 좀 부드럽고 좀 자애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느낌, 결코 어려 보이는 인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아함 그 자체예요.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약간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좀 시끄럽지 않고 좀 말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 그리고 학구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경험치가 많아 보이는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좀 자애로운 그런 편안한 웃음, 미소, 이런 게 좀 웃을 때도 하오 크게 웃는 게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체형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너무 마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키에 비해서 약간 마른 듯한 느낌. 키가 좀 많이 커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키가 많이 큰 편이다. 근데 키에 비하면 조금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좀 볼게요. 성격은 극과 극이야. 약간 욱하는 것도 있어. 근데 약간 본인이 아싸란 면도 있거든요. 약간 직진적인 면도 있고 아싸란 면도 있고 욱하는 면도 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격은 멀티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 문제가 없다. 내가 일에도 매진하고 연애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바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빠도
틈틈이 영상통화하고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전화하고 약간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티가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좀 즉흥적인 면도 스스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평소 가치관은 공감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시고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모나지 않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벌어진 일, 그거를 차분히 해결하자.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뭔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 생활의 가치관 안에서는 그냥 현상 안에서 너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는 좀 인정하고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여지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 한번 볼게요. 오, 자수성가 스타일이네. 이 사람은 뭐 부모님에게 뭐를 받았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치가 좀 있는 사람이고,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모아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주변에 약간 자랑하고 약간 어깨 으쓱으쓱할 정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올겨울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5개의 컵 카드. 오, 너무나도 사랑하네. 오, 이 사람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시를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순간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상실감에 막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닫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쟁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하고 끝나는 시점에 이 사람을 하고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삼각관계에 물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누군가가 끝나고 이 사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는지 좀 볼게요. 오, 상승 카드가 나와요. 상승 카드는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흐름들, 부정적인 기운들을 진정을 시키고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거든요. 이 사람이네. 조상들이 연결해주는 인연은 필수 불가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큐피드 카드 나오죠. 서로 간에 약간 사랑이 절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연은요,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굉장히 증폭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 조상들이 인연을 엮어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메디테이션 brings answers. 여러분들 명상을 통해서 대답을 구해보시래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했었는지 아니면 내가 딸려갔었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흐름대로 아마 이 관계의 흐름은 좀 생겨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달달한 한겨울에,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두꺼운 옷 막 많이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한 난로 같은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그런 연애의 흐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 겨울, 내년 봄이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여러분들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애 이벤트 속에서 최고의 실현과 최고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은 뭐가 있는지까지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겪게 될 연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예요. 7개의 완즈가 나오면 어쩌면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서운함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주도권 다툼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승자의 흐름 쪽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기계, 이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느낌의 이미지상 저기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강하게 쳐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도권 다툼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거나 우선순위 문제를 여러분들이 타파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강한 기계로 타협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 라이트 브로랄. 뭔가 정적이고 답보 상태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큰 다툼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벤트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으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진전이 안 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적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고 누군가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서, 그 사람과 어떤 언쟁이라든가 타협점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람 이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나 또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이 될지, 진전이 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기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는 구패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진전이 되는 거는 어렵다. 속으로 약간 마음이 끙끙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도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뭔가 진전이 될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진전이 되는 느낌보다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의외의 변수를 가지게 되는 어떤 새로운 유패가 생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완전 새로운 유패예요.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당장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을 잡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완전히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 안에서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3자의 조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3의 어떤 인물로부터 어떤 다리나짐? 어떤 해결책?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접적인 도움이라든가 제3자의 터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정비소에 가서 뭔가 약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서로 간에 누군가는 너무 급해서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어하는 어떤 조바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는 오히려 작은 문제가 크게 확대 해석하게 돼서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약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지, 그 문제를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과연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서 좀 올라온다거나, 이거는 마음에서 좀 지워내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 간에 약간 타협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낮은 자세로 상황을 지켜보고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시련, 이거는 제가 이렇게 최고의 시련, 최고, 최악, 약간 이런 느낌? 최악의 시련이라고 얘기할게요. 최악의 시련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진전된 어떤 인연, 저 사람이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많이 느끼고 약간 이런 이성적인 호감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선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집착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복되는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현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너무 이성적인 호감에 내가 혹해서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연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약간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지는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시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행복. 이거네.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막 힘들고 어렵고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연애가 수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연애의 흐름이 생기신대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애가 어렵지?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이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버거운 것 같고 나만 모든 짐을 짊어지는 연애를 여태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7개의 완즈, 7개의 완즈 나왔어요. 어떤 우선순위 문제를 여러분들이 타파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도권 다툼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신다라고 해요.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합당할 수 있게 합당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복잡하고 힘들었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겨울에 생겨날 수 있는 연애 이벤트. 퀸 오브 소드.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다소 도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해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으로 진심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연애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철벽을 치다가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그냥 너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철벽을 쳤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혹해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 다가오는 거야.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투 오브 컵스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찐 연애, 찐 사랑, 찐 사람, 이런 것처럼 서로 간에 약간 진심을 나누는 그런 인연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외의 인연이 들어오시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유패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아는 보이거든요.
자, 이 사람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얼굴에서 볼 때 이미지는요, 굉장히 고집세게 생겼어. 꽁기꽁기하게 생겼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무언가 좀 이렇게 겁없는 느낌? 두려움이 없는 느낌? 굉장히 이렇게 운동 같은 것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기가 뭔가에 몰입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것 같다라는 고집 있는 얼굴. 이걸로 봐서는 눈, 코, 입이 시원시원하게 생긴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부진 입, 그리고 약간 단단한 콧날, 그리고 눈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눈에 좀 안광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좀, 피부는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신체에서 느껴지는,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진짜 체형은요, 지극히 평범이에요.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적당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는 압도적으로 크다 이것도 아니야. 평범한 키에 평범한 몸매, 근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인한 자기만의 기계,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성격은 의외로 불안형이에요. 무언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약간 미리 걱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 성격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봐, 이 사람 결정장애가 조금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 쉽게 판단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상대방의 약간 분위기를 살핀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변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요, 약간의 불안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할 만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느니 최선의 어떤 결정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좀 깊은 사람, 생각이 좀 많은 사람, 쉽게 결정하지 않으나 어떤 부분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약간 단단한 심지로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평소의 가치관, 퀸 오브 이모션스,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정서적인 공감. 요즘에 현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에게 약간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느냐거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공감 지수예요. 서로 간에 약간 공감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 정서적인 교감을 어느 정도 나누고 있느냐? 이게 심리상담에서는 라포로 형성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여지, 성공의 척도,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인복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최고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고요. 센스 있는 행동, 서로에 대한 공감,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역지사지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을 한번 볼게요. 뭔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수익을 얻는 그런 직종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운동선수라든가 운동을 약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영업직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최르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자기가 약간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고 약간 조언을 줄 정도로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는 혁혁한 커리어를 마련한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것도 자기 능력껏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놨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직업군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움직이고 도전하고 자기가 쟁취하고 따내고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올겨울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떨지? 6개 이모션스.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친근감을 느끼고 너무 좋고 이게 6개의 이모션스가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어쩌면 소개팅 같은 거라든가 친구들 자리, 술자리, 모임 같은 데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호감으로 감정이 생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막 노력을 엄청 하시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시려고 그러고, 뭐 여행도 뭐 이렇게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고,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처음에는 호감을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울해하고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짝사랑으로 먼저 시작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이 사람 여러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좀 볼게요. 이게 진짜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의 변화, 업그레이드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슬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이 사람만의 짝사랑 같은 원사이드 러브,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인연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한쪽에서 먼저 좋아하는 감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흐름, 서로의 감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티키타카가 완전히 딱 떨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으로 꽂히는 부분들이 이 사람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욕구를 먼저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이 관계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관계는 감정이 굉장히 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한 그런 인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오퍼튜니티, 분명히 기회가 생겨요. 이 사람하고 접점을 생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반드시 생기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레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호천사님은 기회가 올 거야. 너의 준비, 네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 겨울, 내년 봄이 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생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연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예요. 월드카드요. 이 표정 봐. 너무 행복해. 원초적으로 뭔가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림이 뭔가 레인보우 컬러의 뭔가 이렇게 오색의 감각, 뭐 이게 온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행복감. 극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조건이면 조건, 성격이면 성격, 외모면 외모, 여러분들이 완벽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천상의 행복한 스윗한 복숭아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완벽한 행복, 완벽한 여러분들 기쁨,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어떤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 연애적 상황, 데블 카드, 하이프리스트.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누군가를 끊어냈다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연애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거나, 이건 완전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완벽한 종결을 내린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지내다가 이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인물이 나오기보다는 여러분들 혼자서 약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귀찮다, 이런 생각도 하는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국회 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엄청난 좋아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진전이 될지? 진전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이 관계는 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과거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계속 가기에는 마음고생 길이 보인다 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진전이 되는 건 좀 어렵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당분간은 좀 새로운 누군가도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올 겨울 안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생길지? 생깁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누군가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올 겨울,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근데 기존에 있는 누군가는 아니고 유패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연애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래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뚱맞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이니까 잘 맞을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공유하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서로 간에 생각이 같은 어떤 가치관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극과 극이기 때문에 조화가 아니고, 이게 보색의 조화가 아니고 비슷한 결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고 감정을 깨닫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굴러 들어온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카드가 나온다라는 건 누군가 소개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일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든가 소개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직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어떤 변화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변화를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겪는 시점에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를 시켜준다, 아니면 변화를 겪는 시점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중재자가 되어줬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마음이 끌린다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의외의 사람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셔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결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최악의 시련, 최고의 시련. 이거 정말 시련의 최절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고 염두에 두면 이거를 좀 살짝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최악의, 최고의 시련. 인연이 하나가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어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권태감이 굉장히 진해져서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 관심도가 멀어져서 생각보다 약간 금사빠 금사식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끝나는 인연,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끝나는 인연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최악의 시련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최고의 행복은 퀸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 내가 생각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관계에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주고 위해서 뭐 이렇게 햇빛 찔까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닐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고개를 턱을 딱 들면 우산을 갖다 주고,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 들면 전화를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몸을 일으키면 화장실 다녀오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센스 있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연애에 있어서 흐지부지 하고 그냥 재미가 없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극강의 행복,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애에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과 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사람과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오, 첫눈에 반하네. 와, 이거 봐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완즈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완즈라는 숫자는 열정, 그리고 펜타클이라는 거는 안정감입니다. 처음부터 이 관계는 열정과 안정감 있게 시작이 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매료가 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첫눈에 반하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인연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서로 간에 첫눈에 반해서 열정으로 안정적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여러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과연 누구와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여기 이렇게 첫눈에 반하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굉장히 책임감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사장님 포스가 좀 나는 사람이야. 책임감 강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얼굴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에 비해서 조금 노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게 얼굴에 어떤 감정 있잖아요. 이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고 나쁘고를 확고하게 얼굴에서 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체형은 좀 큰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죠? 체형은 좀 큰 사람이에요. 체형은 좀 크고 좀 잘 먹고 산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래요. 좀 체형이 좀 크고, 그리고 얼굴은 좀 하얀 스타일에 가깝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명확하고 자존심도 되게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주변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조금 연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나이가 들어 보이게 입고 다닌다거나, 약간 고풍스러운 정장품만 입고 다닌다거나, 이 사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자기 일을 하시는 분, 사업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분야에서 현격한 어떤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뭔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요, 의외로 상처를 되게 잘 받으시는 분이래.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우라가 있고, 쉽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상처 되게 잘 받고, 이게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쪼그라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약간 밝대요. 근데 되게 밝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하고 다르게 성격이 스스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 어린애 같은 해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성격이 완전 반대일 수 있다예요. 완전 반대인데 주변에서 이 사람이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의 성격하고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어쩌면 상처가 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함부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재밌고 낙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말을 던진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상처를 잘 받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 가치관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실망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빨리 후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약간 힘든 문제들, 감정적으로 상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해서 말을 해서 그리고 드러내서 그리고 해결을 하자 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거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가치관으로 약간 정립을 하고 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알지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예쁘다, 멋있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맑은 느낌이 있나 봐. 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에는 그렇게 경제력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에는요 이 사람이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돈이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점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이렇게 직업적인 경제력의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뮤즈 오브 인스피레이션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느껴지는 이미지상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자기 거를 운영하시는 분, 가게라든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점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 만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올겨울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처음에는 조금 고민하신대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잘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아진대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아,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내일 만나자 그럴까? 아니면 주말에 뭐를 할까? 몰아서 1박 2일로 놀러 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지신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고 말도 해보고 싶고 표현도 해보고 싶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싶고 약간 적극적으로 뭐든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설레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빠질 건가 봐. 이렇게 7개의 이모션스도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서 약간 갈등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루 왼종일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에서도 이 사람 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놓는 게 쉽지 않은 인연이야.
서로 간에 약간 감정의 지나침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유혹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요, 서로 간에 약간 속궁합이 굉장히 약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겠다. 우연히 들어오는 그런 인연이래요. 우연히 첫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인연일 수 있는데 이게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찬스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횡재수거든요. 근데 이건 귀의 카드라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운 같은 그런 인연이 들어오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감정이 빨리 빠지고 속궁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인연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첫눈에 빠진다, 첫눈에 이렇게 그 사람이 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끊어지는 인연이 올 겨울에는 있지만 또 새롭게 들어오는 이 인연이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극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혹은 올 겨울에는요, 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좋다고 줄 설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력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그런 연애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 겨울, 내년 봄이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연애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이 다가오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연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깐깐하게 재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 사람을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권을 쥐고 어떤 판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여러분들이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합리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일지를 여러분들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상황. 10개의 완즈, 뭔가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산 넘어 산, 왠지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주변에서 남사친, 여사친이 너무 많다거나 자기 잘난 맛이 너무 강해서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팩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관계의 진전은 없고 뭔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애매모호한 텐션 속에서 그 사람과 내가 과연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산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이성적인 매력, 현재 이 관계가 여의치 않은 관계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억울한 감정, 화나는 감정, 원활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담감 카드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매력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진전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고 이성적인 호감은 느끼는 그런 사람은 있어도 이 사람과 관계가 진전이 되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연애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관계를 서서히 생각하래요. 너무 급작스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촛불을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빨간색으로 보여지지만 가까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를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려면 연애에 있어서 하나씩 뭐든지 따지고 약간 드는 거는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력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듯이 상대방에게 약간 다가가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내가 보더라도 못 본 척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좀 재는 마음이 좀 생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있을 때 좀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어쩌면 친구에서 진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만남, 친구가 주선하는 어떤 모임의 자리라든가 만남 이런 걸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따지려 들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가는 관계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귀인 같은 사람인지 서로 간에 이렇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먼 미래를 보고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갖고 이 사람을 좀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최악의 시련, 자, 최고의 시련이라 그래야 되나? 최악의 시련이라 그래야 되나? 최악의 시련이라고 할게요. 최악의 시련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겨울의 최악의 시련. 나이트 오브 소드.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누군가의 이끌림,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급작스러운 어떤 들여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초점을 맞춰보지 않고 그냥 약간 떠밀려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가 난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약간 보듬어주고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포용해 가면서 약간 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약간 딸려가는 행동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을 애정으로 진심 어린 어떠한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을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쓰다듬어 줄 아는, 정서적으로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만 걱정하는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서 극강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는 사람, 여러분들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올 겨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연애 이벤트가 생길지. 킹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 확실히 연상의 흐름이 좀 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풀카드. 자, 더 풀카드가 나오면 9패보다는 6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6패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약간 이게 킹 오브 펜타클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현실적인 능력치와 그리고 생각의 성숙함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뭔가 연상의 흐름이 좀 느껴져요. 좀 성숙하다거나 연상 그리고 나이보다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멋있는 사람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성숙한 사람이고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는 행복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 과연 누군지 누구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우와,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뻐요. 자, 이 스타 카드가 나오는 건 연예인 카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래서 얼굴이 이목구비가 굉장히 이쁘고 피부가 약간 뽀얗고 약간 이렇게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딱 한눈에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특히나 이상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 체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체형은요, 그렇게 약간 단단한, 운동을 많이 해서 단단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고, 약간 동안의 느낌. 그래서 옷도 약간 젊게 입는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 체형은 약간 보통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자기 스타일 자체가 약간 젊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좀 있고요. 좀 감각 있게 입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젊어 보이게 혹은 굉장히 약간 본인이 약간 통통 튀게 약간 그렇게 감각 있게 입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얼굴은 잘생기고 예쁘고 몸은 좀 신체적인 조건은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작다거나 이건 보다는 약간 동안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을 한번 볼게요. 성격 약간 소심한 느낌이 있어요. 모든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신중하고 소심하나 약간 뭐든 두들겨보고 지나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는 그런 성격에 가깝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격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래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는 딱 부러지는 사람. 그래서 일을 굉장히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약간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 아휴, 남자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평소의 가치관은 뭔지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하지 않아.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그거를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지려고 하지 않아. 나는 분명 이기면서 살면서 승부욕에 약간 철철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려고 하진 않지만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나도 해코지를 해야 되는 성향이지만 사람관계 안에서 돈독하게 지내는 거, 사람관계 안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 경제력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뭔가 이 그린 컬러 그리고 이 밖에서 느껴지는 레드의 느낌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오렌지 컬러 이런 느낌은요 뭔가 부를 생각하는 안정적인 생각하는 이 사람 자체가 약간 능력이 있어서 뭔가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점에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 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지 겨울에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약간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반드시 생기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본인이 이렇게 주도하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하고 밀당을 하는 과정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스티스 카드. 여러분들도 이 사람도 서로 간에 약간 재는 흐름들, 이런 마음들은 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어떤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얘가 디카페인 커피 못 먹었었지. 아, 떡볶이 너무 매운 거 못 먹었어. 아, 가장 순한 맛으로 시켜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세심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내가 신경을 써주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 관계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약간 평행하게 서로 간에 약간 윈윈하게 나가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맞춰서 해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점점 더 세심해지고 여러분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은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산 넘어 산! 처음에는 이 관계 부담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맞을 수 있다. 그 이유가요, 애초부터 장거리이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군대에 가 있다거나 너무 바쁘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만큼 서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 또한 이겨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약간 집중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담감을, 환경적인 요인들을 극복을 해내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열정이 강한 그런 인연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Listen to your intuition. 여러분들 직관의 귀를 기울여 보시래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 서로의 관계를 제약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상 이 관계가 왠지 이어질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연으로 서로 간에 약간 끈적끈적하게 만날 것 같아 라는 여러분들의 육감, 직감을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을 아주 크게 웃게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곡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